2004년 2월 16일 미에현 츠시의 타카노町 야마우라 노조미 씨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한 지 10일 정도 된 참이었는데요. 평소 그녀는 운전에 자신이 없었기에 차가 있었음에도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운전해 회사에 도착했죠. 점심 식사 중 그녀는 기쁜 듯이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오후 5시 반, 그녀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메일을 보낸 후 퇴근합니다.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상사인 K가 목격했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늦어도 7시면 집에 돌아오던 그녀가 9시가 넘어도 오지 않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노조미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불안했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 날인 2월 17일 노조미 씨가 회사에 오지 않자 K가 확인차 노조미 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K는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실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종신고 도중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가하지 않았던 노조미 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받으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고 하네요. 놀란 마음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K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통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어디야? 여기서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K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넘겨줍니다. 대화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노조미, 어떻게 된 거야? 눈길에 미끄러져서 자동차가 추락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어디야? 모르겠어. 여기서 다시 K가 전화를 바꿨고 그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터널을 지났어요. 산이 보여요. K는 그녀가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고 미에현에 있는 거야? 네, 집들이 보여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주소를 물어본 다음 나한테 전화 걸어. 마중 갈 테니까. 네. 이후 오전 11시 54분 이번에는 오빠한테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다만 이 통화는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후로 노조미 씨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날 저녁 노조미 씨의 아버지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홀로 수색에 나섭니다. 눈, 터널, 산, 민가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색한 결과 다음 날인 2월 18일 아노우댐 근처에서 그녀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이 장소는 노조미 씨의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댐 근처였는데요. 이곳은 경차 한 대가 겨우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은 길인데다 현지인들도 잘 모르고 이용하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에 평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위험한 도로를 운전했는지가 미스터리입니다.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안에 노조미 씨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스터리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차 내에서 캔커피 깡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노조미 씨는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발견 장소 근처에는 너무도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목바지와 깔개, 2장의 방석이 나란히 놓여있던 것이죠. 이것은 사고의 충격으로 튀어나간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침대처럼 놓아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방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이 혈액이 O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송국에서 해당 에어백의 혈흔을 입수, 혈액 감정을 한 결과 B형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조미 씨의 혈액형은 O형이었죠. 이후 경찰 인력 400명이 5일간 주변을 수색했으나 유력한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노조미 씨의 가족들은 포스터, 전단지 등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죠. 사건이 주목받게 되자 한 일본 방송국에서 주변 늪지의 물을 전부 빼고 수색했는데요. 안에서 검은 비닐봉투들이 발견되었고 안에는 뼈가 들어있었지만 감정 결과 전부 동물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실종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2005년 12월 2일 미에현 아괴군 게이노초의 산림지대. 산림조합의 남성 몇 명이 일대를 돌아보던 중 숲의 경사면에서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사건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를 중단한 것이죠. 하지만 사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발견에는 미스터리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서 고작 250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장소였는데요. 400명이 5일 동안 수색했을 땐 발견하지 못했는데 1년 10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위화감이 느껴지죠. 그녀의 부검은 사토 요시노부라는 법의학자가 맡았는데요. 그는 부검 당시 노조미 씨의 목 안쪽 설굴이 부러져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설굴이 부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목을 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사건 최대의 미스터리한 부분이 밝혀지는데요. 바로 동물이 시신을 훼손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1년 10개월 방치된 시신을 동물이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잊기 힘든 일이죠. 경찰은 조사 당시 K를 3일에 걸쳐 면밀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 당일 밤 11시경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건이 주목받게 되자 방송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이들은 먼저 노조미 씨로부터 걸려왔던 전화에 주목했는데요. 당시 어머니는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어쩌면 그때 그 전화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머니의 전화는 안 받으면서 직장 상사인 K의 전화는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디냐는 처음의 질문에는 집에 있다고 하더니 이후 이동 중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죠. 보이스피싱처럼 어머니는 당시 심하게 동요하던 상태였고 딸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바로 알아채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그리고 K와 전화했던 건 누구였던 걸까요? 애초에 왜 운전에 자신이 없던 노조미 씨가 현지인도 다니지 않는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렸던 것일까요? 또한 그녀가 직장 동료에게 남겼던 새 친구가 생겼다는 발언, 혹시 이 B형 혈액형의 친구와 어딘가로 이동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추락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B형 여성을 간호하기 위해 방석과 목바지로 침대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 여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시신이 동물한테 훼손당하지 않은 점 역시 이상합니다. 범인이 시신을
1년 10개월 동안 숨길 수는 있겠지만 굳이 사건 현장 주변에 유기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렇듯 미스터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건이지만 사건 자체는 사고사로 처리되었기에 여전히 진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경찰이 사고사로 종결시킨 것에 강한 의문을 표합니다. 부검의가 발견한 설골 골절을 알면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범인을 잡는 건 무리일 게 뻔하니 어떻게든 사고로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닌가 등의 의견이 많이 있죠.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